엄마, 소풍이 뭐야? 엄마, 소풍이 뭐야? 소풍은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거야. 아, 재밌겠다. 2024년 봄, 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던 그 단어를 아이는 진짜로 몰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분명 우리 모두에겐 있었으니까요. 전날 밤잠 못 이루던 설렘, 새벽부터 김밥 싸시던 엄마 손길, 가방에 꾹꾹 눌러 담은 과자들, 도착해서 돗자리 펴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던 그 시간, 보물찾기에서 1등 하겠다고 뛰어다니던 기억. 소풍은 그냥 학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어린 시절답게 만들어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거였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에겐 이 경험이 없습니다. 2025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조사에서 교사 81.8%가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체감상 서울 초등학교 90%가 수학여행을 안 가거나 취소했다고 말합니다. 10곳 중 9곳.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리입니다. 아이 하나가 금이고 옥이라면서 정작 그 아이들의 추억은 어디로 간 걸까요? 1970년대엔 한 반에 70명씩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서도 소풍을 갔습니다. 2026년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소풍 대신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는 점점 귀해지는데 아이들의 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소풍을 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요즘 세상이 그래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쌓여온 사건들, 법과 규제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40대 이상이라면 이 장면 선명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소풍 전날 밤, 내일 비 오면 어쩌나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보다 잠들었죠. 새벽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한 일, 커튼 젖히고 하늘 확인이었습니다. 맑음. 그 순간의 희열을 아시는 분들 다 동지입니다. 부엌에선 이미 엄마의 전쟁이 시작돼 있었습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달걀치단, 김 위에 밥 펴고 재료 올리고 돌돌 말고 그 옆에서 김밥 꼬투리 하나 집어 먹으면 손 치워라는 말이 날아오고요. 그래도 또 집어 먹었습니다. 그게 소풍 아침의 규칙 같은 거였으니까요. 1960년에서 70년대 소풍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주말마다 가족여행 가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고 국내 여행도 사치였습니다. 소풍은 그 시절 아이들에게 거의 유일한 나들이 기회였습니다. 가난한 시대의 디즈니랜드, 그게 소풍이었던 거죠. 1963년 봄, 서울에서만 43만 명의 국민학생이 소풍을 떠났습니다. 저학년 32만 명은 창경궁, 덕수궁, 남산공원으로, 고학년 11만 명은 시외로 나갔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로 몰려서 북새통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불평 안 했습니다. 소풍 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으니까요. 도착하면 돗자리 펴고 도시락 꺼내는 순간 진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김밥 옆에 삶은 달걀, 미지근해진 사이다, 반찬 자랑하듯 서로 도시락 구경하고 이것저것 나눠 먹고 계란말이 싸운 친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소시지 싸운 친구는 거의 연예인급이었습니다. 먹고 나면 보물찾기. 선생님들이 숨겨둔 쪽지를 찾으려고 온 동산을 뒤졌습니다. 1등 상품이 공책 한 권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찾는 그 순간의 짜릿함이 전부였으니까요. 장기자랑에서 숨은 가수왕이 탄생하고 선생님 성대모사하는 친구가 영웅이 되던 시간. 그게 소풍이었습니다. 돈 없어도 뭐 대단한 게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하루. 그런데 이 당연했던 봄날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 325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304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250명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뉴스를 볼 수 없었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의 부모들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도 수학여행 가는데 그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숫자로 증명됩니다. 사고 직후 인터넷에서 시작된 수학여행 폐지 청원에 단 며칠 만에 3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2014년 1학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였죠. 사실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과적, 불법 증축, 부실한 안전관리였지 수학여행 자체가 아니었으니까요. 교육부가 금지를 풀어도 일선 학교들은 스스로 수학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018년 세월호 참사 4년 후 인천의 한 중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한 번도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매달 학생회 회의에서 수학여행 안건을 올리지만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합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추억은 어른이 돼서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추억조차 갖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 단 한 번도 수학여행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단, 이렇게 덧붙였죠. 세월호 참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체험학습이 늘어나서 수학여행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교사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추억을 쌓지 못해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학교 책임자들이 거절합니다. 문제가 될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상황.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소풍을 가면 뭔가 생길 수 있다. 뭔가 생기면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안 가면 된다. 이 논리가 서서히 교육 현장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는 바다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사라진 건 산으로 들로 떠나던 소풍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전국 초등학교에 긴급 가정통신문이 날아갔습니다. 이번 2학기 계획된 1학년에서 6학년의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하고 학내 교육활동으로 대체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노란버스법이었습니다. 원래 노란버스,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버스는 유치원이나 학원 차량에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법제처가 황당한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시적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소풍 갈 때도 노란버스 타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숫자였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6,955대. 그런데 같은 해 상반기에 전국 초등학교가 체험학습을 위해 계약한 버스는 약 5만 대였습니다. 수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버스로 어떻게 전국 초등학생을 실어 나르나요?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과요? 서울시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 604곳 중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한 589곳 가운데 479곳이 취소했습니다. 81.3%, 10곳 중 8곳이 소풍을 포기한 겁니다. 학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아이한테 버스 때문에 소풍 못 간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전세버스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반기 취소 건수만 1,800건, 피해액 170억 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2023년 10월 소풍이나 현장체험 같은 비상시적 이동에는 전세버스를 써도 된다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란버스 대란, 일단락.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소풍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이유는 버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강원도 속초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갔습니다.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한 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끔찍한 사고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고 2024년 2월 법원은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임교사가 버스를 운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죄. 이 판결이 교육계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현장학습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가 책임진다. 2023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되십니까?
97.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00명 중 97명. 노란버스법은 핑계였던 겁니다. 소풍 갔다가 뭔가 생기면 교사 인생이 끝날 수 있다. 이 공포가 교육 현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말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소풍 갔다가 법정 섭니다.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나옵니다. 요즘 세상에 소풍이 뭐가 대수야? 가족끼리 여행 많이 가잖아. 맞는 말 같죠? 실제로 교육청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이 늘면서 수학여행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주 5일째 정착하고 생활 수준 올라가고 해외여행도 흔해졌으니까요. 근데요, 이 논리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한부모 가구는 153만 가구입니다. 조손가정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죠. 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가족여행 자주 가자나라는 말이 통할까요? 엄마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에버랜드 가기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아이가 제주도 비행기 타기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소풍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여행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 대부분이 단체만 받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농촌 체험, 역사 탐방. 개인으로 신청하면 안 받아주는 곳이 태반이에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야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가 안 가면 그 아이는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풍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부모 있는 아이나 없는 아이나 똑같이 김밥 먹고 똑같이 보물찾기 하던 하루.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여행. 그게 소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형편되는 집 아이들은 부모랑 해외여행 갑니다. 안 되는 집 아이들은 집에 있습니다. 학교가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줬는데 그 역할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죠. 아이 한 명이 금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출산율 높이겠다고 수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의 추억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아이는 귀해졌는데 아이다운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풍경입니다. 2014년 세월호 안전 트라우마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노란버스법 탁상행정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 사이 교권은 무너졌고 교사들은 소풍 갔다가 법정 선다는 공포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결과요? 서울 초등학교 90%가 현장학습을 포기했습니다. 교사 81.8%가 체험학습 중단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소풍이 뭔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 걸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책임을 피한 걸까요? 세월호는 배 사고였습니다. 근데 사라진 건 산으로 가는 소풍이었습니다. 노란버스법은 해결됐습니다. 근데 소풍은 안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안 갑니다. 학교는 눈치 봅니다. 교육청은 모른 척합니다. 아무도 그래도 가자고 말 안 합니다. 시스템 전체가 책임 회피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김밥 냄새, 보물찾기의 짜릿함, 친구랑 돗자리에 누워 하늘 보던 시간, 돈 없어도 뭐 대단한 거 없어도 행복했던 하루, 어른이 돼서도 남는 그 기억. 여러분의 자녀는 소풍을 가봤나요? 조카는요? 손주는요? 만약 못 가봤다면 이건 그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만든 결과입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을 이유로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이들의 추억까지 담보로 잡는 게 맞는 걸까요?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라진 건 소풍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궁금한 아카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